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보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미국 수요일장은 넷플릭스의 강한 주가 하락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넷플릭스는 실적과 가이던스의 충격으로 프리장부터 엄청난 하락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35%대의 하락을 하면서 장 마감을 하였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나스닥 지수도 같이 끌려 내려오면서 1% 이상 지수 하락이 나왔네요. 오늘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 1분기 실적 결과는 미쳤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를 테슬라가 끌어올릴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이 되고 있네요. 지수 하락에 의해 테슬라는 5% 가까이 하락을 하여 장 마감을 하였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프리장에서 벌써 5% 이상 상승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 총 매출 187억 5,600만 달러, 총이익 5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예상치보다 다 상회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주당 3.22달러의 비갭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가장 근접한 건 역시 트로이 테슬라이크였습니다. 제일 높게 예상한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추정치인 2.81 보다도 훨씬 높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 서프라이즈적인 주당 순이익이네요. 이는 주당 2.27달러의 EPS를 예상한 스트리트의 추정치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테슬라는 1분기에 36억 달러의 영업이익과 19.2%의 인상적인 영업마진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 1분기에 갭순이익 33억 달러와 비갭순이익 3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사는 1분기에 32.9%의 오토모티브 총 마진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분기말 현금 등가물 및 단기 유가 증권이 1분기에 3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연속 증가했다고 언급을 하였고 반대로 부채는 줄어들었습니다. 테슬라는 표준 범위 차량 라인에 코발트가 없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모터 덕분에 LFP 배터리 팩이 장착된 모델 3는 267마일의 EPA 범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테슬라 에너지는 실제로 1분기에 상당한 성장을 보여 846메가와트시로 배치가 전년 대비 90%나 증가했습니다. 강력한 파워월 배포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양열 배치는 특정 태양열 구성 요소의 수입 지연으로 인해 1분기에 48% 감소한 48메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테슬라는 올해 기가 텍사스에서 4680 및 2170 셀을 모두 갖춘 모델 Y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1분기에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의 거의 절반을 생산했습니다. 테슬라 2024년 생산을 위해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새로운 로보택시를 언급하며 앞으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슈퍼차저 관련해서는 회사는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에서도 과급기 네트워크에 대한 타사 차량 액세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테슬라 보험의 경우 프로그램은 잘 진행 중이며 머스크는 테슬라 보험이 회사에 대한 열정 프로젝트로 바뀌었다는 아이디어를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셀과 관련된 원자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연성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폐쇄가 해외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부품은 중국에서 조달해왔다고 하네요. 배터리셀을 무시하면 사이버 트럭은 기존 픽업 트럭보다 부품이 20%에서 30% 더 적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배터리셀을 빼면 최소화의 부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겠죠. 일론은 기가 네바다의 확장에 대해 사이트를 확장할 계획이 있지만 확장의 초점은 여전히 현재 기가 텍사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가격은 미래의 자동차 가격이라고 언급하며 원자재 관련해서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하고 공급업체들도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FSD를 통해 소비자에게 최저 마일당 운송 비용을 제공하고 머스크는 로보택시를 타는 것이 버스나 지하철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더 저렴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일론은 로보택시의 제품 이벤트가 내년에 열릴 것이며 2024년에 대량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드디어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일론은 4680 셀의 대량 생산이 올해 3분기 말쯤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2170 비구조적 팩 기능은 베를린과 마찬가지로 텍사스의 모델 Y에서도 사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베를린과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을 돕기 위한 특별팀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일로는 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는 주별 직접 판매 금지 법안과 싸워야 한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분기 상하이에서 기록적인 생산량을 보게 될 것이며 몇 주를 놓치긴 했지만 3분기와 4분기 생산량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올해 15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생산 시작부터 주당 5,000대의 차량으로 가는데 약 12개월이 걸릴 것 같다고 언급하며 옵티머스는 자동차 사업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일로는 핸들이나 페달이 없는 전용 차량인 로보택시에 대해 목표 생산은 2024년으로 설정하고 사이버 트럭 생산은 확실히 2023년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잡고 오늘날에도 테슬라는 이미 이 목표의 5%에 도달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신용 수익에서 2억 8,800만 달러를 언급하며 이제 회사가 모델 Y를 포함하여 더 많은 수익성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상향될 확률이 더 높아졌네요. CFO는 테슬라가 19% 이상의 기록적인 영업 마진을 달성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현 시점에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채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미쳤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투자 등급은 BA1 이하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조만간 신용 등급 상향이 예상이 되네요. 정말 테슬라의 1분기 실적 결과는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정말 놀라울 뿐이네요. 우리는 이 놀라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테슬라는 꾸준히 우상향 중입니다. 펀더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한 끝까지 장기 투자를 잘 운용해서 큰 수익을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수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수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게 넷플릭스가 지금 35% 이상 크게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은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적도 좋지 않고 가이던스도 충격적인 가이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확인해 보면 테슬라 4.96%, 자, 수요일장 하락했고요. 아마존은 2.60% 하락을 하였습니다. 페이스북도 7.70% 아주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구글은 1.75%, 마이크로소프트는 0.37% 소폭 상승했고요. 애플은 0.10%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도 3% 이상 하락을 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수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977불 마이너스 4.96%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시작은 1030불 시작했으며 최고 1034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975불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3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1.22%또 크게 지수 하락 나왔고요. S&P 500 마이너스 0.07%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0.69% 상승을 하였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장대 음봉 캔들이 나왔고요. 거래량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줄어졌고요. 수치 확인해 보면 RSI 47.85 다시 40대에 진입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매트는 여전히 EMA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머니플로우는 평행을 유지하되 계속 밑쪽으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968불 되겠고요. 그 위로 단기 저항선은 1075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또 장대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또 주가가 하락을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 지수의 영향이 컸고요. 또 넷플릭스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쪽 부분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쪽 부분 이렇게 보시면 EMA5가 지금 EMA 20 밑으로 살짝 내려가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나와서 조금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이 크게 갔습니다. 자, EMA5가 완벽하게 밑으로 지금 곤두박질 친 게 아닙니다. 자, 미세하게 돌파한 건 현재 이 상황에서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제가 많이 아주 완벽한 하향 돌파가 일어나야지 밑으로 방향을 잡을 확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미세하게 돌파하기 때문에 다시 기술적 반등, 기술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EMA 60 라인이 여전히 지지가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EMA 60 라인이 지지가 되는가가 지금 현재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위쪽은 1100불을 돌파해서 저 위에 요 고점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지,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PNF 차트 보시면
또 이 하락에 지금 파란색 볼륨 생성이 됐습니다. 자, 역시 또 보셔야 되는 부분. 자, 요 밑에가 지지가 되는지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지지 아직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지지가 계속 된다면 위쪽으로 방향을 꺾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요쪽이 또 만약에 지지가 되지 않고 무너진다면 저 밑에까지 열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파동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동을 보시면 자, 고개를 다시 앞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위, 아래 어느 쪽으로 방향이 단기적으로도 잡혀져 있지 않다. 자,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일봉의 투심은 똑같습니다. 5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60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0분봉 체크해 보면 자, 이쪽으로 쭉 올라가고 자, 여기 저항을 맞고 1150불대 자, 여기부터 확대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번 위에서 지금 쭉 내려오면서 어떤 모양? 예, 반원을 그리는 모양이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요 부분을 일단 돌파를 해야 됩니다. 요 부분을 돌파하여 위쪽으로 자, 여기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올라가야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반원을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1075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1100불을 돌파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고점 저항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추세 전환, 추세 변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60분봉 보시면 막판에 또 이렇게 크게 양봉이 나오면서 프리장에서 분기, 1분기가 좋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승을 본장에서도 이어나가서 강하게 1075불, 자,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뉴스의 파라라가 되어 다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이 지금 주가가 요 밑에 지지라인에 지지가 되고 버텨서 움직이는지, 자, 이 부분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현재 60분봉 차트상 요 반원이 완벽하게 그려지는지, 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테슬라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우 3291, 아웃플로우 3405. 자,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우위에 있던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매를 보시면 대량 매매는 매수세가 우위에 있던 장이었습니다. 자, 수요일장은 지수의 하락에 의해 또 많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반대로 세력들은 매입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공포에 불안감에 투자를 하시면 이 감정적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적 매매가 나오면 투자에는 악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참고하시고요. 현재 세력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매매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10.39%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9일 테슬라 비중 10.55%에서 2022년 4월 20일 테슬라 비중 10.39% 비중이 축소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슬라 데킬라 한정판 유리 세트가 번개처럼 빨리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세트에는 두 개의 일치하는 소주잔이 있는 번개 모양의 병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한정판 테슬라 데킬라 세트는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직후 회사의 공식 온라인 상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테슬라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테슬라 쇼룸 및 서비스 센터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5월에 오픈한다고 하네요. 또한 헝가리에서 테슬라의 첫 번째 메가팩 전력 저장 시스템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조용히 레스롭의 메가팩 공장을 건설하고 의뢰했습니다. 2022년 1분기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은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메가팩 공장 건설을 완료하고 생산을 늘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와 파나소닉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를 오클라호마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는 배터리 확보를 위해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테슬라에 투자를 하면서 매도를 계획할 때는 회사의 방향성이 어긋났을 때와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이런 시점이 오게 되면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 바로 말씀을 드리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쓸데없는 거짓 소문은 다 무시하시고 본인의 원칙과 신념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라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